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일요일 밤입니다. 쉬는 날이죠. 전 원래 쉬는 날에는 강의를 안 올려요. 긴장감이 없어서 막 실수하고 그럴까봐. 그런데요, 오늘은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데요. 그 사건 때문에 긴장감이 지금 만땅이야. 그래서 강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요. 긴장하고 들으라고. 마치 당신 책상 어딘가에 바퀴벌레가 숨어 있다고 상상을 하고 들어. 그래, 거기 긴장을 놓지 마. 됐어요?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규 선생입니다. 오늘은 민족문화 수호 운동에 대해서 배울 거야. 민족문화 수호라고 하면요. 결국은 문화가 뭔지부터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문화가 뭐냐? 사회 시간에 배웠죠. 고유한 특성이야. 인간이 인간이기 위한 고유한 특성이라고. 언어나 뭐 신념이나 관습이나 역사도 포함되고요. 문학이나 음악이나 연극이나 뭐 이런 게 다 문화예요. 그럼요. 문화가 없다면 우리 문화가 하나도 없어. 그리고 그 상황에서 다른 놈들이랑 문화가 같아졌다고 합시다. 그럼요. 우리는 결국은 우리가 아니라 얘네가 된다는 소리죠. 그 사실을 알던 일본은요. 어떻게든 우리 문화를 없애려고 했고요. 똑같이 그 사실을 알던 우리 선조들은 선조들 등에서 정신이 있던 분들은 어떻게든 우리 문화를 지키려고 했어요. 오늘은 그 장면을 하나씩 배워볼게요. 역사부터 배우겠습니다. 왜 역사부터 배우냐고 물으신다면 역사를 수호를 하려고 했던 분들은요. 단순히 역사만 수호한 게 아니라 독립운동까지 이걸 업그레이드 시키셨어요. 그러니까 역사가 가장 많은 성과가 있어서 역사부터 배우는 거야. 역사 수호는요. 민족주의 사학자부터 얘기해야 됩니다. 민족주의 사학자의 대표 인물은 두 명만 있으면 되는데요. 한 명이 박은식, 또 한 명이 신채호 선생님이세요. 나도 모르게 버릇처럼 신채호 선생님이라고 부르거든요. 이거 진짜 역사학자 차별합니까? 다 독립운동가들인데 이렇게 이름 막 차별해서 불러도 됩니까?라고 하는데요. 이거 어쩔 수가 없어요. 버릇처럼 내가 선생님을 붙이는 사람도 있어. 너네들이 수업 듣다 보면 알 거야. 내가 안창호 선생님이라고 부르게 입에 붙어 있고요. 신채호 선생님이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 차별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최대한 나도 객관적으로 하기 위해서 전부 다 가능하면 존칭을 안 쓰고 싶은데 내 영혼이 그렇게 안 해줘. 자, 이 두 분은요. 한국사가 독자적이고 자주적으로 발전했다는 것을 왜 이렇게 글씨가 큰 느낌이 들지? 기다려봐. 야, 좋아. 독자적이고 자주적으로 발전했다는 것을 규명했어요. 이걸 누르 그랬지. 그리고 이러다가 독립운동으로 참여를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줄여놓고 하자. 한 명씩 설명해 드릴게요. 이건 알 가치가 있어요. 배감 박은식이라는 분은요. 1800년대 중반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1925년에 돌아가셨어요. 이 시대에 있던 유학자예요. 유학자. 네, 임시정부 2대 대통령을 맡고요. 황성신문의 주필이고요. 1909년에는 유교 구신론을 발표했어요. 그 내용이 뭔지 아세요? 을사조약을 까는 내용이에요. 을사조약을 막지 못한 우리들은 다 등신이야. 니들도 등신이지. 이렇게 써있는 게 그 유교 구신론이에요. 그리고 신한청년단을 조직한 사람입니다. 대단하죠. 우리가 지금 여기 아는 글이 4개나 나왔죠. 이 짧은 소개에서도. 이런 분이 바로 배감 박은식이라는 분이세요. 이분은요. 초기에는 중화주의적인 성향이 셌어요. 그래서 이 시대 살던 유학자가 다 그렇지 중국 만세지 그러다가요. 나중에 나이가 드셔가지고 국혼. 여러분 교과서에는 혼이라고 나오지 않냐? 혼을 찾자라는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면서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중화 사상은
우리가 중화사상을 중시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것을 스스로 터득을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중화사상을 버리고 자주성을 어필합니다. 우리는 자주적이야 이러면서. 이 시대 사람 치고는 상당히 혁명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었죠. 뭐 그래도 한계가 있긴 있었습니다만. 이분 돌아가셨는데요. 그 당연히 뭐 돌아가신 지 되게 오래됐고요. 그래서 나중에 훈장 받았어요. 근데 우리나라 그 정부에서 대한민국 정부에서 훈장을 드린 분입니다. 국가 건립 훈장인가? 국가 건립 훈장? 네, 아무튼 우리 훈장 중에서 제일 레벨 높은 훈장급을 받으셨어요. 두 번째인가? 참 미안합니다. 나도 오락가락하네요. 지금 바퀴벌레가 신경 쓰인다고. 아, 네, 미안합니다. 나도 모르게 그만. 네, 다음 할게요. 두 번째 배울 분은요, 신채호 선생님, 신채호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신채호는요, 성균관 출신입니다. 그리고 1880년도에 태어났어요. 1880년도에 태어났고, 독립협회 출신이에요. 그리고 황성신문과 대한매일신보의 주필을 맡은 적이 있었고요. 또 일진회를 깠어요. 여러분, 일진회는 뭐 하는 단체예요? 친일단체죠. 얘네가 뭐 했어요? 을사조약을, 그리고 아니죠, 합병, 한일 합병을 얘네가 주도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에게 완전 가장 나쁜 놈들이 일진회야. 근데 여기 소속된 사람들은 당연히 그 우리나라 사람들입니다. 친일단체고요. 저걸 많이 깠는데, 또 이거 말고 이제 하신 일이요, 위인전을 되게 많이 쓰셨어. 위인전 중에서요, 이탈리아를 세운 사람들 얘기를 썼거든. 그래서 책 제목이 되게 이태리 건국 삼걸전이었나? 그리고 을지문덕전도 쓰셨어. 이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나라를 지킨 위인이잖아, 그죠? 이런 걸 써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우리가 갈 방향을 제시한 거지. 그 다음에요, 1907년에는요 신민회에 들어가셔서요 독립기지 건설에 참가하십니다. 그럼 어디로 가셨겠어? 만주? 연해주죠? 나중에 아마 베이징으로 가셨을걸? 이렇게 가셨어요. 그래서 여러가지 일을 하시다가, 그러다가 임시정부가 수집되고요, 임정에 참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요, 임정은요 이승만이 주도를 해가지고 돌아다녔는데, 이승만이 무슨 일을 했었냐면요, 미국에 위임 통치 청원서를 제출했잖니? 저게 뭐예요? 그 우리나라는 너무 나약하고 힘드니까 일본 대신에 당신들이 대신 우리를 먹어주세요,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런 신채호 선생님은요 이런 말을 합니다. 잠깐만, 이거 너무 긴데. 네, 싹 지워. 이완용은 있는 나라를 팔았는데 이승만은 없는 나라도 팔았다. 이러면서 되게 한탄을 하시고요. 되게 빡치셨지. 그래서 임시정부하고 대립했어요, 신채호가. 그리고 결국은 근데 임정을 바꾸려고 노력을 하다 못 바꿔서 빠지게 되거든. 그 다음에 여러분 김원봉의 의열단 기억하시죠? 이 의열단에요 선언문을 썼어요. 써줍니다. 의열단 선언문 내용이요, 민중은 우리 혁명의 대본영이다. 대본영은 이제 군대에서 가장 중요한 그 헤드쿼터가 있는 곳이 대본영이에요. 폭력은 우리 혁명의 유일무기이다. 이런 말을 하십니다. 되게 의열단스럽죠. 의열단은 그 알다시피 이제 다 터트리는 일을 했잖아요. 그래서 요런 사고를 갖고 있는 분이에요. 이 신채호라는 분은요 상당히 폭력에 대해서 긍정적이었고, 그리고 당시에 일본의 가장 현실적인 시야를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 일본을 상대로 뭐 외교를 해도 안 되고, 그리고 자존심 상하는 일이고, 또 일본이 그렇다고 우리를 잘 대해줄 일도 없어. 만약 대해준다 그래도 그건 아니야. 그렇다면 날려버려야 되는데 전쟁은 못 하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폭력을 해서 다 폭파시키자 이런 얘기를 하시던 분입니다. 이분은요, 뭐 여러 가지 일을 하셨으니까 잡혔겠죠 아마. 1928년에 체포됐어요. 그리고 1936년에 사망하십니다. 감옥에서요. 옥중 사망하셨어요. 근데 감옥에서 옥사를 하셨는데 중간에 나올 일이 있었거든. 나올 수가 있었어. 신채호의 친척들은요 부자가 많았어요. 그래서 보석으로 석방을 시켜준다고 했는데 신채호가 거절했습니다. 왜 거절했냐면요, 그 친척이 친일파였기 때문이에요. 참고로요, 이분은 조선일보도 깠어요. 그 깔 수 있는 뭔가 그 나라를 위해서 전력을 다하지 않고 사소한 친일의 모습만 보였다 그럼 다 깠습니다. 아마 이분이 독립할 때까지 살아계셨으면요, 그 다음부터 도끼를 들고 돌아다니시면서 친일파 이마를 다 찍으셨을 거예요. 네, 그런 성격의 분이에요. 이분 유언이 뭐냐면요, 내가 죽거든 외놈들 발에 채이지 않게 화장해라. 그래서 죄를 바다에 뿌려라. 진짜 일본 엄청 싫어하신 분이야 이분은. 그 독립 운동가로서의 뭐랄까 정말 그 교과서 같은 분이죠. 근데요, 지금까지 말한 건 역사 얘기가 아니죠. 이제 역사 얘기합시다. 아까 전에 그러고 보니 이태리 삼국 건국전하고 일제문덕전은 살짝 역사죠. 근데 그거 말고요, 이분의 역사학으로서의 의미는요, 최초의 제대로 된 근대적 역사학을 발전시킨 분입니다. 이게 무슨 책으로 발전시켰냐면 독사신론이라는 책에서요, 역사학을 이제 제대로 연구를 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분이 동아일보에다가 글을 한창 기고할 때 논술을 올렸거든. 근데 그 논술 내용을 묶어가지고 조선사 연구초라는 책을 완성시켰나? 근데 이 책에 보면 무슨 내용이 있냐면요,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을 굉장히 극찬하십니다. 그럼 누구를 까야 돼요? 김부식을 디스하십니다. 그리고요, 또 그 조선 상고사라는 책을 쓰셨어요. 이건 옥중에서 쓰셨습니다. 옥중에서 이제 편지로 밖으로 보내가지고 밖에서 이제 편집을 했는데, 이분이 쓰신 책이 아와 비아의 투쟁입니다. 이때 옥중에서 썼던 얘기예요. 굉장히 유명한 말이죠. 아는 나 아짜고요, 비아는 내가 아닌 거예요. 그 두 명이 투쟁을 하고 있는 거지. 이거 교과서에 있으니까 읽어보세요. 그 내용을 보면 대충 압니다. 그리고요, 난가 사상을 또 강조하셨습니다. 나 존댓말 안 쓰려고 지금 진짜 노력하고 있는데 내가 이분 삶을 좀 약간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존경심이 피어나오는 사람이야. 나중에 여러분들 나이 들어가지고 대학 가서 한번 연구해 보세요. 물론 워낙 많은 글을 쓰셔서 가끔 틀리는 내용도 있지만요, 기본적으로 그 시절의 완벽주의자에 가까운 사람입니다. 신채호라는 사람은 그래요. 이 사람은요, 완벽주의인데다가 자존심이 세가지고 주변 사람들한테 도움도 안 받았어.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 신채호 선생님의 친구들이 그 신채호 집을 놀러 간 다음에 돈을 숨겨놓고 나왔대. 조금씩. 왜냐하면 너무 큰 돈이 있으면은 누가 여기다 놓고 갔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야. 그래서 진짜 조금씩 놓고 다녔대요, 여기저기다가. 그래서 신채호 선생님이 그냥 생활을 하다가 이게 웬 돈이야, 땡 잡았네, 럭키, 이러고서는 먹고 살았다고 합니다. 네, 그런 삶을 살던 사람이에요. 뭐 됐고요. 이 두 분은요, 아무튼 이 신채호 선생님도 당연히 건국훈장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백남훈 얘기를 해야 돼요. 백남훈이라고 하는 사람은 경제학자입니다. 근데 이제 경제사학자 이렇게도 불러요. 이게 기본은 경제학이에요. 이 사람은 수학하고요, 상업을 연구한 사람이야, 애시당초. 근데요, 경제사학자라고 불리는 이유가 사회경제사를 연구했기 때문이다. 근데 이걸로 끝난 게 아니야. 여기까지 그냥 연구자잖아. 그게 아니고요, 조선사 편수회랑 맞짱을 떴어요. 자, 조선사 편수회는요, 이게 무슨 단체냐면 총독부 예하단체입니다. 이 단체에 있는 조선사 편수회는요, 하는 소리가 하나하나 쓰레기인데 깔 수가 없는 거야. 일단 지식적으로 비판을 하기에는 쟤네가 너무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어. 그리고
함부로 비판을 했다가는 총독부가 직접 썰겠지. 그런데 이 백남훈 씨는요, 조선사 편수회를 정면에서 디스를 한 다음에 하나하나 반박을 했고요. 거기에 대한 증거를 제시했어요. 그러니까 식민사관에 맞섰습니다. 맞섰다. 이래서 이제 역사를 수호하는 민족 문화수 운동에서 우리가 배웁니다. 대단히 훌륭한 사람이죠. 훈장 하나 받을 법한 사람인데 1948년에 월북했어요. 그래서 북한의 초대 내각 교육상을 맡았고요. 뭐 이게 왜 이렇게 됐냐면요. 아까 사회경제학이라 그랬잖아. 근데 이분이 사회경제학을 연구하면서요, 이 사회라는 것을 정의하기를 사회주의로 정의했어요. 그 마르크스주의하고 여러 가지의 영향이 그 관련이 있는 정보를 가지고 연구를 하셨기 때문에 뭐 자세한 얘기는 몰라도 됩니다만 어쨌든 식민사관에 맞섰다는 거 알아두고요. 조선사 편수에 맞섰다. 사회경제학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3명밖에 안 했는데 지친다. 남은 사람들은 그냥 요약할게요. 우리 진단학회부터 하죠. 진단학회는요, 객관적인 역사만을 기록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실증주의 연구를 했지. 그리고 이병도와 손진태를 기억하세요. 이 사람 두 명이 진단학회야. 근데요, 이병도는요, 나중에 그 조선사 편수에서 이래요. 좀 전에 나왔죠? 조선사 편수에 뭔지. 친일이에요, 친일. 친일단체에서 일합니다. 그러니까 친일파로 등록이 됐거든, 이병도는. 근데 저 사람이 없었으면 우리나라 사학이 좀 약간 발전을 못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좀 미묘해. 양쪽 다 공이 있어요. 아니, 이제 공과 흠이 같이 있는 사람이에요. 둘 다 알아놓으세요. 아무튼 진단학회가 있었다. 그리고 손진태와 이병도가 그 대표자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다음 조선학 운동 이야기였구나. 조선학 운동은요, 한국의 고유한 역사를 연구했는데요. 이거 역사만 연구하는 게 아니고 문화도 같이 연구했어. 뭐 여기저기 이것저것 우리나라의 문화, 역사 수호 플러스 문화를 수호했으니까 이것도 민족문화 수호. 여기도 사람 외울까요? 외우자. 정인보와 안재홍을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나중에 가면 헷갈리거든. 근데 진단학회 이병도 기억하면 별로 안 헷갈릴 겁니다. 이병도라는 사람은 아무튼 좀 인상이 좀 세가지고 나중에 몰라, 수업 시간에 들어. 자,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딴 거 하자. 역사는 재미없어. 힘들어. 문학 합시다. 문학은요, 저항 문학 활동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누군지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그 사람이 어떤 시를 썼는지 어떤 식으로 활동했는지는요, 국어 시간에 배우는 거야. 그러니까 문학 활동은요, 사람의 이름을 중심으로 배워야 되거든. 한용운, 심은, 이육사, 윤동주 등입니다. 많아요. 많고 그분들은 대부분 다요, 알다시피 일본에게 탄압을 심하게 받았어요. 이건 문학뿐만이 아니고요. 문학을 포함한 예술 전반은요, 똑같습니다. 저항을 하면 일본에 탄압을 하고요. 친일을 하면 일본의 지원을 받았지. 그럼 지금부터 친일 문학가를 외워봅시다. 친일 문학가 중에서 기억해야 될 사람 중에 제일 중요한 사람은요, 서정주, 노천명, 이광수, 최남선이에요. 이광수, 최남선 같은 경우에는요, 최소한 초반에는 독립운동을 하려고 했는데 나중에 가서는 완전 개쓰레기 같은 짓을 하셨고요. 그리고 노천명은요, 신여성이다 어쩌다 하고서는 되게 잘난 척하고 뭐 활동을 했지. 그리고 이 노천명, 여성이에요, 여성. 이 사람이 그거 쓴 사람이야. 사슴, 목이 길어 슬픈 짐승, 이거 쓰는 거예요. 네, 썼고, 그리고 많은 여성들을 정신대에 많이 보냈어요. 위안부로 많이 보냈고, 그리고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카미카제 특공대에 포함되어 있던 오장 마소 히데키, 우리나라 사람인데 이름 창씨 개명한 다음에 일본군에 들어가서 공을 세운 사람이거든. 그 사람을 막 칭찬하는 시를 쓰고 그랬어요. 서정주요? 서정주는요, 우리가 문학을 배운 사람이면 서정주의 걸 모를 순 없거든. 진짜 엄청난 재능을 가진 사람이야. 그리고 저 사람은요, 정말 더러운 인격을 가진 사람이에요. 진짜 재능으로는 참 뛰어난데.
재능과 인격이 항상 맞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는 대표 인물입니다. 나중에 서정주 잘 배워보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그 역사 관련된 곳에 가거나요, 아니면 문학 관련된 곳에 가가지고 서정주의 뭐 위인전 같은 거 이런 걸 보시면요, 그럼 그 위인전을 산 집주인을 의심하셔도 될 정도예요. 저 사람은 정말 오락가락한 사람입니다. 이게 친일 문학가고요. 뭐 되게 많아요. 되게 많아가지고 다 얘기하기도 그래. 그럼 한 김에 친일 활동 더 배워보자. 친일을 한 사람 중에 대표가요, 음악가 하자. 음악가는요, 안익태 보시면 됩니다. 홍남파도 있어요. 홍남파는 좀 약간 그 얘기가 약간 복잡하고, 안익태는 이제 확실하게 친일 활동 증거가 있으니까. 근데 안익태 뭐 만든 사람이에요? 애국가죠? 애국가, 나라를 사랑하는 노래라는 애국가를 만들었네요. 애국가 만든 게 1936년이거든. 그리고 이거 만들고 나서는 그 다음에 열심히 가가지고 천황을 위해서 많은 연주를 했습니다. 되게 많다. 음악가는요, 우리나라 음악가들은 100%라고 보시면 돼요. 이 시대에 음악가라는 이름을 달고 있는 사람 중에서 친일을 안 한 사람은 없어요. 애초에 음악가는 현재 사회에서도 먹고 살기 힘들죠. 이 시대의 음악가들은 아예 살 방법이 없었어. 친일을 안 하고서는. 그러니까 친일을 해서 먹고 산 거야. 그럴 거면 음악을 때려쳤어야지. 그러니까 음악을 사랑한다는 이유로 나라를 판 거죠. 그럼 다 나쁜 사람이야. 나 이해 못해요. 내가 음악가가 아니기 때문에 나 노래를 못하거든. 자, 미안합니다. 이상한 소리해서. 네, 지금 바퀴벌레가 지금 잠깐 왼쪽에서 보였던 것 같은 기분이 들랑말랑 해가지고 네, 죄송. 아니죠? 예, 좋습니다. 자, 배우 중에서는요, 여러분이 잘 아는 사람입니다. 네, 내가 뭐라고 썼어요? 심영이죠? 이 사람이 아주 심각한 친일파였습니다. 이 심영이라는 사람은 너무 친일 활동을 심하게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가로 인터넷 짤방에서 를 대표하고 계십니다. 내가 고자라니. 말해버렸어. 이거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친일파야. 심각한 친일파고. 됐어. 뭐 이렇게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솔직히 독립운동가를 말하라는 것보다요, 친일파를 말하라는 게 더 쉬울 것 같아요. 너무 많아요. 친일파는 뭐 해도 끝도 없이 나와. 자, 그거 말고요, 이제 좀 좋은 사람 배워봅시다. 영화에서는요, 나훈규라는 사람을 기억해 주세요. 나훈규의 아리랑 이렇게 붙으면 좋을 것 같아. 나훈규의 아리랑. 이거 뭐 좋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 뭐 감독도 했고 실제로 자기가 배우도 했고요. 근데 이리저리하게 우리나라에 혼을 담기 노력을 했는데 친일을 안 하다 보니까 지원을 못 받았어. 그래서 그 병들어서 죽어요. 강점기 그 독립운동기에. 종교계요, 나름 다 활동을 다 했는데요, 결국은 다 친일되거든. 그래도 친일 가기 전에 좋은 일을 했던 단체만 외워보자고. 그럼 맨날 나오는 게 원불교 나오고요, 원불교의 저축 나와요. 그리고선 이렇게 외우게 한다. 원은 돈이거든. 돈 단위가 원이잖아. 그러니까 저축을 한다. 네. 근데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식상해서 이제 요즘에 안 나오더라고. 그럼 나머지를 배워봅시다. 기독교나 천주교는 약간 그렇게 뭐 할 얘기가 많지가 않고, 대종교 하고요, 천도교 합시다. 대종교는 나철이 세웠죠. 얘네 대종교는 만주예요. 독립운동 기지 지원했거든. 그래서 대종교 예하에서 나온 게 북로군정서예요. 알다시피 청산리 대첩에서 활약을 했습니다. 천도교는요, 3.1 운동을 3.1 나 지금 잠깐 바퀴벌레가 또 보인 것 같아. 어쩌면 좋지. 3.1 운동의 핵심이었습니다. 3.1 운동을 할 때 민족 대표가 뭐였죠? 그 민족 대표 중에서 절반 정도가 천도교인이었어요. 33인 중에. 그리고 소년 운동하고 농촌 계몽 운동을 했습니다. 이게 천도교. 그래서 대종교랑 천도교만 알면 돼요. 천도교? 여기도 사람 외워놓을까? 손병이? 네, 안 나올걸? 손병이. 네, 아무튼 이렇게 보시면 시험 범위 끝났죠? 나 바퀴벌레 신경 써서 못하겠어. 가서 약을 뿌려야겠다. 책상이 녹을 때까지 약을 뿌려주겠어. 네, 보시느라 수고했어요. 다음에 봅시다.